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제가 성인 ADHD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도 다른 환자분들께 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혹시 성인 ADHD인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매력이 넘치고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일 텐데요. ADHD 증상으로 인해 관계에서 계속 속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일 거예요. ADHD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집중을 못하고 활동량이 많고 충동적이다 라는 내용만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연인 관계에서 어떤 면을 보게 될 때 성인 ADHD를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연인에게 많이 확인하게 된다면 ADHD일 가능성을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과 대인관계 면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외고요. 치료를 받지 않는 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MBTI를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ADHD의 의사결정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경우가 많아 P 성향에 가깝습니다. 몇 시에 만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 스타벅스에 갔다가 영화를 보고 몇 시에 헤어진다 는 식의 계획적인 데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만나자고 찾아온다거나 원래 강남에서 만날 계획이었는데 약속 30분을 앞두고 홍대 쪽에서 보자고 하는 등 기분에 따라 어디 가자고 하거나 음식 메뉴를 결정하거나 물건을 살 때에도 자주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본인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쳐내는 식의 마치 디펜스 게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총 수입의 몇 프로를 저축하고 어느 정도의 카드값이 나가고 있는지 등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늠이 어렵기도 하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상으로는 MBTI를 여쭈어 봤을 때 FP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공상을 하는 경향과 합쳐져서는 NP 유형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독특하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P 성향이라고 했는데 J 성향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타고나기로는 P 성향인데 자유분방함 속의 실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자주 받다 보면 지적이나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이 커지게 되죠. 그 결과 마치 완벽주의처럼 보이는 J 성향이 되기도 해요. 스스로도 J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잘 기능하는 J까지는 드문 거죠. 혹시 연인이 계획은 자주 세우는데 작심삼일인 스타일인가요? 이런 분들은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그에 따라 지내려고도 노력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에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계획을 짜다 보니 막상 시작이 어려워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의 결심과 달리 성과가 잘 나오지 않죠. 업무 결과의 퀄리티도 일정하지 않아서 관심과 흥미가 많았던 분야에서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관심이 없으면 결과까지 완수되지도 않는 등 차이도 극과 극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인이 이런 것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잠, 음식, 술, 담배, 핸드폰, 영상, 게임, 쇼핑, 성관계, 마약, 도박. 일시적으로라도 만족스럽고 쾌락을 주는 활동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조절력을 가지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분들은 즉각적인 보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빠지기 쉬운데요. 증상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 조절이 어렵고 무절제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연인에게 자주 보인다면 ADHD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모습, 밤낮이 뒤바뀌고 주말에는 무한대로 자는 것, 맛있는 음식은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고 단 음식을 달고 사는 것, 과음, 폭음을 하면서 주사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거의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것, 담배를 달고 살거나 금연한다고 선언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것,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어플 전환을 자주 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중독처럼 달고 사는 것,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느라 자주 밤을 새는 것, 충동 구매를 주로 하고 수입 대비 과한 지출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전 관리가 안 되는 것, 성욕이 강하고 상대가 난색을 표현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는 바람을 피우는 것,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는 건 좋고 이렇게 하는 건 싫어 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연인이 본인의 입장만 생각한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맞춰준 경우가 많으셨나요? ADHD를 가진 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 앞서서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몰려오는 지루함, 불쾌감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대화 중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서 내가 감정, 관심사, 욕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기억하기 어려운 점도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사실 성장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실수나 오버액션,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창피스럽거나 소외감을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따라서 대인관계 면에서 방어적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되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는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연인이 본인의 이야기만 주로 하고 나는 들어주는 입장인가요? 또 분명히 몇 번씩이나 이야기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다음에 이 식당에 함께 오자, 다음 휴일에는 강원도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망을 하셨었나요? 또 ADHD를 가진 분은 자랑을 하건 불평불만을 말하건 대화 중에 말을 빠르고 쏟아내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말을 중간에 끊고 이야기를 하거나 말할 기회를 잘 주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눈을 안 맞추고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멍 때리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자주 보면서도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나와 제대로 시간을 공유하는 건지 나를 사랑은 하는 건지 의구심이 많아집니다. ADHD를 가진 분은 화를 쉽게 내거나 화를 낼 때 행동이 과격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게 오셨던 한 여성분은 치료 전 기준으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남자친구를 때리고 화나는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손톱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했었다며 고민으로 이야기하셨었고요. 한편 운전 습관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과속, 급출발, 급브레이크, 잦은 끼어들기, 타인과 운전 시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라면 ADHD 가능성이 높죠. 또 화를 낼 때가 아니더라도 기분이 유쾌할 때와 저조할 때의 차이가 큽니다. 특별한 일 없이도 들떠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벼랑간 시무룩해지거나 다운된 상태로 한동안 있어요. 또 알 수 없는 계기로 기분이 확 나아져서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다 보면 연인의 입장에서 기분을 예측하고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은 성격 장애와 구분이 어렵기도 해서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죠. 성인 ADHD는 행동을 자제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부산스러워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뜯고 있거나 어플을 자주 옮겨다니며 핸드폰을 보거나 다리를 떨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행동으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고활동, 다시 말해 공상을 하는 중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아마도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약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맨 나중 생각은 시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귀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남친이나 여친이 ADHD일 수 있다는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외모 이상으로 다양한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속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말씀드린 부분과 많이 겹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연인을 아끼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